근데 설명은 탐탁치 않아. 왜 노술 수업하는 새끼들은 왜 애들이 눈높이를 안 풀까? 잘난 척하고 싶은 걸까? 막 되게 거창하게 풀어. 첫 번째가 포물선 위는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x 두 개 중 하나한테 x1, y 두 개 중 하나한테 y1을 대입하면은 그게 접선입니다. 그리고 합의 법칙. 어떨 때 더하냐면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 더하는 거죠. 어떨 때는 곱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그 다음 확률의 값에 대해서 수학적 확률을 언급했고요. 전체 경우의 숫자의 특정한 경우의 숫자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 언급했고, 수학적 교환법 최초의 자연수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K번집계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집계 성립하는 거 보여주는 게 수학적 귀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벡터까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타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은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만 가지고는 위아래로 길쭉한지 좌우로 길쭉한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사분면은 점의 좌표가 x1, y1이라는 점에서 접선이 x절편의 값은 a, y절편의 값은 b라고 합니다. 그때 원점과 a점, b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접선의 x절편, y절편 구한 다음에 그 x절편, y절편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타원은 안 그리고요. 접선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일사분면은 점 P점의 점의 좌표에서 이 점이 x1, y1이라고요. 근데 접선의 값이 누구라고요? a분의 x1x 플러스 y1, y의 값이 1이 지금 접선이죠. 근데 접선의 절편값이 지금 여기가 B점이고요. 여기가 A점인데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5의 길이와 5b 길이가 똑같다는 조건을 통해서 1번의 식을 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절편값 구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은 네, x1분의 a, 0인가요? 그럼 B점 좌표의 값은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1분의 1. 근데 우리는 이 절편값들은 전부 다 양의 값인 것 같고요. 문제 요구한 거는 직각이 등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이 똑같다고 놓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은 P점 좌표를 A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P점을 A로 표현하고 싶은데 Y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A분의 X1입니다. 타원의 방정식이 위에다 대입했을 때 타원은 등호를 만족할 겁니다. X1, Y1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할 건데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A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A분의 X1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좌변값은 A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이 값은 지금 1이었으면 좋겠고요. 양변에 A제곱을 곱하겠습니다. A 플러스 1 X1 제곱의 값이 A제곱이라고요. X1의 값은 양수였던 것 같습니다. X1의 값은 따라서 루트 A 플러스 1분의 A인가요? Y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A로 나누기만 했습니다. Y1의 값은 루트 A 플러스 1분의 1. 그 P점 좌표의 값은 다음과 같이 루트를 이용해서 A라는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변별력이 그리 없어 보이는데 못 푼 애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차 곡선을 모르는 애들은 좀 틀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했는데 두 배 관계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넓이의 값은 OA가 밑변이고 높이의 값이 Y1인가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밑변의 값이 OB가 되면서 높이의 값은 X1이에요? 밑변의 값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밑변 OA하고 OB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2배가 되려면 높이가 2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Y1이라고 하는 길이가 X1이라는 길이의 2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의 값이 2배인 관계는 Y1의 값이 X1의 2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분모값은 똑같으니까 이 분모의 X1의 값이랑 Y1의 값은 분모값은 똑같으니까 분자의 값이 2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X좌표의 분자의 값은 A라서 이랬으면 좋겠다고요? 양변 루트 A 플러스 1 곱했으니까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A가 2분의 1이면 우리가 찾는 타원의 방정식은 네, 2분의 1분의 X제곱 그게 2X제곱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인가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야 A의 값 2분의 1인 상태에 대해서 문제 풀라는 얘기인가? 방금 전에 두 번째에서 구한 타원 즉 A의 값 2분의 1짜리 A가 2분의 1이면 좌우로 길쭉한 거야? 위아래로 길쭉한 거야? 분모의 값이 2분의 1? 이건 분모의 값 1이잖아. 그래서 A제곱보다는 B제곱 쪽이 더 큰 거네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길쭉한 것 같습니다. 타원의 값이 지금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 있습니다. 지금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고요. 꼭지점 좌표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지점 좌표의 값은 여기는 2분의 루트인가요? 분모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이고요. 요점 좌표의 값은 분모가 1이니까 1인 것 같습니다. 수준이 지금 다 이해돼?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F'-라는 점은 초점이잖아. 초점 좌표를 구하려면 큰 거에 작은 걸 제곱해서 빼야 되잖아. 1에서 2분의 1 뺐더니 2분의 1. 루트 씌웠더니 네, 초점의 좌표의 값이 2분의 루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초점의 좌표에서 Q점까지 내적한 값이 빵이라고요? 내적한 게 빵이게 수진아 무슨 말이었지? 어떨 때 벡터의 내적이 빵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네, 공부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왔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벡터의 내적의 값은 각각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의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계산할 거거든. 근데 이 값이 빵이 나온다는 말은 코사인 세타의 값이 빵이 나와야 되는 거고 세타의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였을 때 빵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준아 이해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는 수직인 관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F하고 Q점하고 F'하고 Q점을 연결하는 성분이 수직이라는 말은 초점의 좌표 값도 2분의 루트 2, 꼭지점 좌표 값도 2분의 루트 2. 그럼 여기다가 지금 반지름 길의 값이 2분의 루트 2인 원을 만들었을 때 반지름 값이 2분의 루트 2짜리 원을 만들었을 때 이 원을 반지름 이거 2분의 루트 2짜리 원입니다. 그럼 초점 좌표의 값이 여기가 아니네. 초점 좌표의 값이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내 말 지금 된 거 맞으세요? 그랬을 때 Q점 좌표의 값이 문제가 요구한 거는 내적의 값이 빵이 들어간 타원이 있는 Q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Q점의 좌표는 이 원 위에 있으면서 반지름 길의 값이 2분의 루트 2짜리 원 위에 있으면서 타원 위에 있는 이 두 점 좌표가 원주각 크기의 값이 90도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이 타원이 있는 점들 중에서 내적값이 빵이 되는 점이겠네요. 이 점 두 점이 Q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말로 잘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Q점 좌표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빵이에요. 여기까지 다 맞추셨나요? 네. 수준이 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확률인가? A에서 B까지 이르는 최단거리로 하는 경우의 숫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최단거리로 하는 경우의 숫자는 고급스럽게 쓴다면 꼭 경유하는 점의 좌표들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런 점들을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게 그게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풀이긴 하지만 그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숫자는 일일이 가짓수를 세는 거죠. 처음에 여기서 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고요. 여기가 세 가지인가요? 여기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인 것 같습니다. 헷갈릴만한 점의 좌표는 이런 점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머지 건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이전까지 가는 건 몇 가지죠? 여기까지는 10가지, 여기까지 15가지인가요? 여기까지는 21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죠? 네, 여긴 5가지입니다.
여기는 11가지. 여기는 몇 가지예요? 여기는 16가지. 여기는 몇 가지죠? 더했더니 20가지. 여기가 36가지. 여기가 56가지. 여기가 36가지. 다 해서 네.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숫자는 이거 그리고 숫자를 일일이 써가지고 A에서 각 점까지 이르는 경로의 수를 쓴다면 이렇게 쓰고 나서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처리는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할 거고요. 연수는 B에서 A까지 최단거리 이동하려고 하는데 수처리도 이동하고 연수도 이동합니다. 그러면 둘이 이동하는 경로의 수는 다 해서 몇 가지죠? 최단 경로로 둘 다 이동하는 경로의 숫자는? 수처리도 92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로 이동하고 연수도 92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B에서 A까지 이동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경로의 숫자, 분모의 가지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 얘기한 거는 수처리하고 연수가 P점에서 만나고 목적지까지 갈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일단 그럼 Q점에서 만나고 목적지까지 가는 확률의 값도 따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P 지점에서 만났을 때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P 지점에서 만나려면 수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철이는 일단 A에서 출발해서 P로 이동해야 되겠네? 그럼 말로 다 서술해야 돼, 니네는 쓸 때. 수철이가 A에서 P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 그게 동일한 문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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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5개 알파벳 순서 바꾸는 건가요? 5팩, 4팩분의 5팩인가요? 그런데 수처리는 P까지만 가는 게 아니잖아. 목적지가 수처리와 목적지는 P가 아니거든. 수처리 목적지의 값은 B이기 때문에 수처리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야 되는 거죠. P에서 B로 가는 경로는 몇 가지죠? 그것도 4팩분의 5팩인가요? 이건 지금 수처리가 이동하는 경로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에 비춰봤을 때 연수가 가는 경로 마찬가지? B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A로 가야 되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값이에요? 그렇게 서술해야지 부분 점수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말들이 서술이 안 돼 있으면 감점하거든. 자, 그러면 이걸 못하겠습니다. 92 곱하기 92도 못하겠고요. 25 곱하기 25는 할 수 있겠네요. 이건 625예요. 92 곱하기 92는 못해요. 너 하지 않았어? 네, 저는 A랑 A에서 B로 가는 거랑 B에서 A로 가는 거랑 수가 다른 줄 알았어요. 92 곱하기 92는 어디 보자. 8,464? 나를 믿어요. 약분 안 됩니다. 분자는 5의 배수고 분모는 5의 배수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 Q점 좌표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Q점 좌표를 거쳐서 Q지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은 92 곱하기 90인데요. Q점까지 가려면은 처음에 수처리가 A에서 Q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는 5팩을 2팩, 3팩? 그 다음에 Q에서 이점까지 가는 경로는 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이점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가 4가지예요. 그런데 반면에 연수가 이렇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럼 또 귀찮아서 난 이거 똑같이 한 번 더 쓰면 좋겠는데 귀찮아서 난 이렇게 쓸게요. 그럼 분자의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10 곱하기 4, 40의 제곱 1600이네요. 8464분의 1600. 4로 두 번 나누기 해야 되나? 4로 약분했습니다. 400. 4로 약분했더니 2116인가요? 또 4로 약분하면은 5, 2, 4, 100. 또 약분되나? 얘가 또 4의 배수죠. 4의 배수니까 약분하면 누구야? 131분의 더 이상 약분 안 됩니다. 두 녀석의 확률값을 약분이 될 때까지 다 쓰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이제 세 번째 거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좀 그지 같네요. 아이씨, 뭐야.
잠시 가리고 나서 풀어야 되겠다. 자, 문제가 지금 요구한 거는 다음을 수학 귀납적으로 정의되는 수열 AN이 있는데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화식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값은 2라고 얘기했고요. 문제에서 n팩에 대해서 설명했고 AB의 값이 실수였을 때 n이라는 문제된 2차식 GN의 값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게 등호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니 필요한 식이 GN이 필요합니다. GN 값을 구하려면 AB라는 상수가 누군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AB의 상수의 값을 구하려면 이 식에서 위에 있는 식에서 얻어낸 숫자와 이 밑에서 얻어낸 녀석의 값은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1 대입하는 걸 먼저 하려고요. 위의 식에서 첫 번째의 값은 2죠. 근데 밑의 식에서 첫 번째의 값은 G1 곱하기 1 곱하기는 안 쓸게요. G1의 값은 A 플러스 B인가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식에서 점화식에서 얻은 두 번째를 구하려고 하거든? 점화식에서 얻는 두 번째의 값은 2 더하기 10, 12? 두 번째의 값이 12값인데 밑에서 얻는 두 번째의 값은 2 대입했더니 4a 플러스 2b 2 대입했습니다. 4a 플러스 2b 곱하기 2 그럼 얘가 8a 플러스 4비야? 따라서 약분했더니 4로 약분했습니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더니 A의 값은 1입니다. A가 1일 때 B의 값도 1인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GN값이 필요했던 거잖아. GN값은 N제곱 플러스 N이 GN값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전에 첫 번째 얻은 GN값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얻던 GN의 값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값이 GN값인데 얘를 집어넣어서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야? N 곱하기 N 플러스 1 P로 쓸 수 있다고? 이거를 증명하래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녀석이 일반항임을 수학적 귀납보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의 값을 어떻게 증명하지? 제일 처음에 뭐예요? 네, 1 대입했습니다. n이라는 값이 1이었을 때 근데 매번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이 식을 기억이라고 칭하겠습니다. n값 1이었을 때는 a1의 값은 네, 1 곱하기 2팩이어서 그 값이 2라고요? 그럼 이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원래 성립하는 거였잖아. 이 녀석의 값은 성립합니다. 1 대입했을 때도 기억은 성립하고요. 두 번째, n값이 k였을 때 ak의 값은 k 곱하기 k 플러스 1팩 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내가 이제 보여줄 건 뭘 보여줄 차례야? K 플러스 1번 장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해결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보여주려는 대상은 나중에 보여주려고 하는 건 마지막에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 다 정리한 녀석의 결과가 뭐라고 보여줄 예정이야?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팩이 되는 걸 보여줄 예정인 거죠? 이래야지 K 플러스 1번째 거에서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n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에 있는 식이 성립하는 거죠? 우리 이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K 플러스 1번째 식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해야 되는 거야? 여기 점화식 있는 거 아니야? 점화식에 따르면 K번장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 곱하기 근데 앞에 있는 셋 값은 지금 이걸 알고 있다고요?
앞에 건 k 곱하기 k 플러스 1팩이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라고요? 그러면 k 플러스 2만 얘한테 줘요? 그럼 k 플러스 1 뒤에 거는 k 플러스 2팩? 그럼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 것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한 줄만 더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기억이 성립한다. 이 순서대로 빠짐없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인지하려고 하는 녀석은 다음 문제. 이거 어떻게 쓰지? 이거 지워줘봐. 지워줘봐. 가. 어떻게 사라졌지, 이거? 자, 일단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요거 좀 취약한 편인데. 귀류법.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매우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증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 귀류법을 증명할 겁니다. 보통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해서 나 Q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모순됨을 밝힘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게 귀류법이죠. 그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귀류법을 이용해서 AC라는 길이가 2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선분의 길이값을 제시해 준 거는 이런 길이값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B의 길이값 2, BC의 길이값도 2, CD라는 길이값도 2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의 크기는 여기 CDA라는 각이 75도. 그 다음 여기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135도라고 제시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AC라는 길이가 이쪽 대각선 길이 아니야? 여기 길이의 값이 항상 2일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세요. 그럼 이 사실을 부정해야 되겠네? 2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2가 아니라고 한다면 길이가 2보다 클 수도 있고 2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귀류법으로 결론을 부정하게 되면 AC의 길이가 2가 아니어야 되는데 AC의 값이 2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황은 AC의 길이가 2보다 클 수도 있고 AC의 길이가 2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AC의 길이가 2보다 커지면 삼각형 ABC의 값은 정삼각형이 아니네. 2였을 때 정삼각형인데 AC의 길이가 2보다 크게 되면 이 삼각형은 그냥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정삼각형이었을 때 여기는 각의 크기가 60도보다 아니 정확히 60도인데 근데 AC의 길이가 2보다 길어지면 이 각은 60도보다 커져? 근데 원래 여기 있는 각이죠, 이 각. 정삼각형이 이게 60도잖아. 근데 AC가 길어지면 이 각은 60도보다 각 BAC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60도보다 작아져요? 그리고 그거 말로 써야 되는데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는 길이가 길어지긴 2보다 길어지면 이 각의 크기가 60도보다 작아져요 라고 쓰셔야 됩니다. 말로. 그 다음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에서는 여기 길이가 2였을 때가 여기가 75도야? 빨간색 길이가 2였을 때가 여기가 75도인데 빨간색 길이가 2보다 길어지면 2보다 긴 선분에 대해서 마주보는 각이 75도잖아. 그럼 2보다 긴 길이에 대해서 마주보는 각이 75도면 2라는 길이 더 짧은 길이에 대해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작아지겠네. 그럼 여기는 75도보다 작아지겠네. 각의 크기 CAD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75도보다 작아져서 따라서 각 BAD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135도보다 작은 각이에요? 그럼 뭐의 모순이야?
요 가게 크기가 135도라는 사실의 모순이에요? 두 번째, AC라고 하는 길이의 값 2보다 짧았을 때도 언급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AC라는 길이가 2였을 때가 정삼각형, 그때 여기 각이 60도. 그런데 빨간색 길이 2보다 짧아지면 여기 있는 각이 60도보다 작아지는 거죠. 여기가 60도가 작아지면 이 각은 60도가 커져요? 그때는 각 BAC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60도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빨간색 길이의 값이 2보다 짧았을 때가 마주오는 게 75도면 여기 길이가 빨간색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75도보다 따라서 각 BAD라는 각의 크기는 135도보다는 커져요? 이것도 문제의 조건인 135도라는 조건의 모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했던 게 가정이 잘못됐습니다. 가정이 모순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가정이 잘못됐고요. 따라서 A씨의 길이는 2인 게 확실합니다.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근데 AC 길이가 무조건 2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삼각형은 지금 정삼각형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AD라는 선분의 길이값을 구하라고요? AD를 구하는 건 1도 아닐 것 같은데?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인 75도가 누군지 말해볼까요?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4분의 네, 루트 6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이게 코사인 15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인 15도의 값이 누구였죠? 4분 이게 코사인 75도가 똑같습니다. 탄젠트 15도의 값이 누구였죠? 탄젠트 15도의 값은 2-3이고요. 탄젠트 75도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15도, 75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긴 한데 서술형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 중에 이게 나오면 외운 값을 사용하는데 너무 쉬운 문제여서 외운 값을 사용하면은 변별력에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자세히 쓰는 게 좋겠습니다. AD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선발 내렸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수선발 내렸습니다. AD의 절반의 길이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D의 절반의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코사인으로 구하면 돼요? 2 코사인 75? 2 코사인 75로 구했습니다. 물론 코사인 75의 값을 알고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어떻게 풀자고요? 덧셈 정리에 의해서 45 플러스 30으로 풀면 돼요? 나는 귀찮아서 못하겠고요. 이 값이 여기다 2배 했더니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따라서 AD라고 하는 선분의 1이 자체가 루트 6 마이너스 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광운대 정도 시험이면 만점 맞고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느낌이 그치? 아니라고요? 이 정도 시험이면 100점 맞고 합격할 것 같은데? 풀면은 네. 문제 틀리죠. 풀면 두세 개 틀린다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겠지.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광운대학교 3교시. 첫 번째 장부터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언급하고 있고요. 포물선에 대해서 전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시문 안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시문이 전혀 쓸모가 없는 제시문을 준 다음에 첫 번째 문제 어마어마하게 쉽네. 근데 숫자가 더 어렵네, 숫자가. 사소한 산수 실수로 감점하는 거 말고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값이 2020입니다. 2022. 2022년이니까 2022를 구태여 만들었다고 참. 두 번장의 값은 92, n-1번장의 값은 245입니다. 등차수열은 첫 번장과 끝의 항의 합과 두 번장과 n-1번장의 합의값은 똑같은 거지? 두 개 더했습니다. 더하기를 못하겠습니다. 337인가요? 이것도 일부러 만든 거야? 337 박수? 이 새끼들 참 할 일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등차수열 n번장까지 합이 필요해요?
n번짝까지 합의값은 2분의 항의개수 곱하기 첫 번째 값 플러스 끝항으로 계산한다면 이게 337일. 그러면 2분의 337 n값이 2020이라고요? 그때 n값부터 구하세요. 337 약분하려고요. 목색값이 이거 한 자리 숫자야? 8이야? 아닌데? 6? 6, 3, 18 6, 3, 18 6, 7, 4 그러네 6이네. n값은 6인데 아니지 n값이 6은 아니지. n값은 10이네요. n값이 10이었을 때 공차의 값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두 번장의 값은 92. n값이 10이기 때문에 11번장의 값이 245. 여기서 증가한 거는 몇 D가 증가한 거야? 9D? 9D의 값이 뺐더니 153. 3으로 약분했더니 51? 따라서 공차의 값은 첫 번째 거는 이건 아예 변별력이 없다. 두 번째 문제도 딱히 뭐 ABC의 값을 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까 살짝 걱정스럽다 지금. 뭐지? 왜 절대값이 다 똑같지? 뭔 상황이지? 왜 절대값을 1대2반 함수값의 절대값, 2대2반 함수값의 절대값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절대값의 값들은 다 10으로 똑같을 수 있는 거야? 뭐 어떤 상황이야 지금? 네, 이차 함수를 접올렸을 때 함수값이 똑같은 게 4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포물선은 어디로 블록이라고요?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일단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네? 그럼 지금 상황은 현재 상황은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y의 값이 절대값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접올렸다고요? 접올린 녀석의 값이 어떤 의미의 상수함수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의 값이 이렇게 4개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네 가지를 다 알고 있네. F1의 값은 F4랑 똑같습니다. 그 값은? 하지만 F2하고 F3의 값도 똑같을 건데 그 값은? 대칭축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칭축이 누구라고요? 뭐? 아니 대칭축이 누구냐고. 대칭축의 값 2분의 5고 그 2분의 5가 C라고? 따라서 이 함수 y는 fx는 a x-2분의 5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알파벳이 d였나 모르겠다. 네. 이제 1대2하고 4대2한 거 무의미한 것 같아요. 1대2한 거랑 2대2한 걸 계산하겠습니다. 1대2 했습니다. 1대2 했더니 4분의 9a 플러스 d의 값이 2대2 했습니다. 두 개 값을 뺐습니다. 최고차계수의 값은 10이었고요. A한테 10대2 뺐더니 산수 못하겠는데 이거. A한테 10대2 하면 2분의 5? 2분의 5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2분의 25? 그때 fx의 식이 fx 구하라고 했어? 이제 a, b, a, c, d만 구하면 돼요? a도 구했고 d도 구했고 c의 값이 누구였는지 까먹었어요. c의 값이 2분의 5? 자, 처음에서 구한 2차 함수에 접올리는 그래프를 k랑 똑같다고 나왔을 때 실근의 개수의 값을 판단하세요. k값에 따른 실근의 개수? k값에 따른 실근의 개수의 값을 구하려면 난 이 점 좌표, 꼭지점 좌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지점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2분의 25. 2분의 5, 2분의 25 접올렸으니까요. 지금 이게 접올린 그래프인데 교점의 개수가 빵개였을 때 따라오는 것 같은데 교점의 개수가 빵개일 때 K값을 구하라고요? K값이 누구면 빵개야? 두 번째가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일 때 구하라는 것 같은데 아,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가 언제죠? 0일 때도 있고 또 세 번째가 교점의 개수가 3개일 때 교점 개수 3개일 때는 그 다음 질문이 교점이 4개일 때겠죠? 교점이 4개일 때는 이런 문제는 좀 약간 의미 없다. 좀 창피하다. 대학 수준이. 이 정도 문제면은 정말 아무도 안 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틀린 애들이 있어. 이게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 학교 레벨은 뭐 거의 전원을 변별력 어떻게 그리려고 하지? 이렇게 출제하면? 4번 쪽. 여긴 네 번째 거? 아닌데 변별력이 없는데 이것도? 네.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 2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 점의 x좌표의 값을 a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나는 a점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이 a가 지금 음수입니다. a, 2a 세제곱 마이너스 8a가 a점 좌표입니다. 근데 이 3차 함수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여서 이건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8a인가요? 그럼 우리는 세로 길이 가로 길이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AB의 길이가 몇인데? 4a. 그 다음에 AD 길이도 알 수 있습니다. 네, A가 음수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A를 뺀 거죠? 근데 문제 요구한 건 둘레의 길이 값을 구하라는데 둘레의 길이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8A 세제곱 마이너스 32A 마이너스 4A 이게 지금 둘레 길이라고요? 이 둘레 길이 값인데 문제는 A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얘가 지금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서 얻은 함수의 최대값을 찾고 그때 A의 값을 구하세요. 3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거 뭐부터 하자고? 네, 극값 구하겠습니다. 미분에서 극값 구하는 중이고요. 24a제곱 마이너스 36 나 이건 좀 귀찮다. 제곱한값 2분의 3이에요? 제곱한 게 2분의 3이면 제곱한 게 4분의 6이라고요? 그때 a의 값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 중에 뭘 선택해요? 근데 언급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를? A가 이것보다 작으면은 이거 좀 아래로 블록인 거 아니야?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의 값이 이 점을 기준으로 뭐에서 뭘로 바뀌어? 양에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부호가 양수예요?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부터 2분의 루트 6까지는 도함수의 값이 음수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0까지가 제한된 범위니까 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바람직하겠다.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섬으로 바뀌었다고만 얘기하고 그림을 안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어진 녀석의 값은 그래서 이 값에서 극대이자 최대인가요? 그래서
A는 구했고요. 극대값도 구하라고 귀찮게. 대입하면 돼요. 3승하면 뭐야? 3승했더니 4분의 마이너스 3루트 6? 아, 그 8 뺐으니까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6루트 6? 그 다음 이거 대입했더니 플러스 네, 최대값은 11루트 6이 최대값이네. 근데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네 번째 게 그지 같다고요? fx 값이 사인하고 시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를 더한 함수를 fx로 정의할 건데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면 1,4분면도 일부 있고 2,4분면도 있습니다. 요 사이에 파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때 sin x 값의 범위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림만 그려서 설명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서술 중에 사인의 그래프를 점선으로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를 그렸는데 실은 어디서 그리라고요?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등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 값의 범위의 값은 뭐라고요? 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부터 플러스 2분의 루트 2까지라고요? 그냥 바로 언급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서술형이니까 왜 그런지는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범위에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의 값을 뭐라고 합니다. 이건 했나요? 여기서부터 못했어요. 네. 그럼 내가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는 말은 저 범위에서 sin x 플러스 시컨트 2x는 1이라고 놓은 이 방정식의 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시컨트가 누구의 역수였지? 코사인의 역수? 그럼 내가 양변에 코사인 2x를 곱하면 되겠네. 코사인 2x를 곱했더니 sin x 곱하기 코사인 2x 플러스 1 코사인 2x면 분수를 좀 피할 수 있네요. 근데 코사인 2x의 값이 누군데요? 2배각 공식에 따르면 코사인 2x가 사인이 들어있는 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코사인으로 바꿀 때는 앞이 큽니다. 코사인으로 바꿀 때는 앞이 크고요. 사인으로 바꿀 때는 1 마이너스. 뒤가 커요? 내신 거 맞죠? 하지만 우리 사인으로 바꿀 거잖아. 이거 두 개를 1-2 사인으로 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 사인 대입했습니다. sin x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플러스 1 사인. 그럼 1의 값은 소거되는 것 같고요. 맞죠? 내가 지금 느낌이 싸한 이유가? EX. 뭐 안 썼나? X가 X. 저기 바뀌었나? 맞죠? 맞죠? 안 틀렸죠? 자, 이항했습니다. 2 사인 제곱 x하고 마이너스 3 사인 방금 전에 맞겠죠? 나 틀린 거 아니죠? sin x의 값이 빵이 되거나 sin x가 2분의 3? sin x는 2분의 3이 나올 수 없죠? 아이씨, 그럼 뭐 틀렸어 지금. 다음 문제에서 근이 적어도 두 개 이상 있는 모양이거든? 저도 근데 X가 파이인 것만 딱 하나 찾아가지고
내가 너무 성의 없이 산수했나?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 내가 미쳤네요. 뭘 잘못했는지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잘못한 게 있어. 이대학 공식을 잘못 썼네, 멍청하게. 제곱을 빼먹고 풀고 있는지, 멍청하게. 자, 앞에 거 다시 쓰고 있습니다. 대입했더니 누구야? sin x 마이너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그러면 이항해주면은 2 sin 세제곱 x 네 사인으로 묶었습니다. 2 sin 제곱 이게 문제네 이게 그죠? 그럼 sin x라는 값이 뭐뭐 돼야 되는데 0 나오던지 그대목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b 다시 마이너스 1제곱 3이구나 빼기 ac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범위값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네. 그러한 근의 개수를 구하라고요? 근의 개수를 구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어서 하면 되겠다. 니네는 그림 하나 새로 그리고 나서 풀어야 되거든? 기가 막힌다. 이 기능이 가끔씩 너무 좋다. 두 번째 문제 푸는 중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건 빵 되는 거 구하겠다고요? 빵은 여기 있으니까 빵 되는 건 오로지 파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있잖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은 어디 있는 건데? 1보다 커요? 얘는 교점이 없네. 이건 근이 없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대소관계를 따져야 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누구의 대소관계를 따져야 돼? 어차피 분모에는 2는 필요 없어. 1 마이너스 루트 3이 큰지 마이너스 루트 2가 큰지 따지면 되는 거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얘는 1 빼기 1.732 마이너스 0.732 얘는 마이너스 1.414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1.414 마이너스 0.732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소관계를 따지려면 근사값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루트 3의 근사값은 1.732 루트 5의 근사값은 누구라고요? 이런 걸 외우고 있어야지 대소관계 구분하기가 편리합니다. 따라서 대소관계 이렇게 되면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교점이 있어요? 교점이 2개 있네. 근데 실근의 개수는 x의 개수였네 이거? 답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 이 3개가 아니지? 근 x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그 2개가 한 녀석은 누구야? 한 파이입니다. 또 한 녀석은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2개인 건 두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색깔 바꿔서 풀이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 가장 작은 근이 알파라고요? 알파가 누구라고요? 가장 큰 거는 베타라면서요. 근데 베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타는 어떤 걸 만족하는 베타야? 사인 베타의 값이 누구인 베타야? 이런 베타야? 제일 작은 게 알파, 제일 큰 게 베타인 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삼각형을 만들었어. 각 A가 몇 도라고?
근데 파이만 대입하면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파이네. 그럼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아니야? 직각삼각형인데 A라는 각이 직각인 삼각형인데 B라고 하는 각의 성질을 모르겠다. B의 값은 이 값이 누구라고 지금? 아, B라는 각은 베타에서 파이를 빼야 돼? 근데 베타가 누군지 모르잖아. 베타는 파이보다 좀 더 큰 각이야? 그럼 거기서 파이를 빼게 되면 여기 있는 각에 대해서 지금 베타는 둔각이야? 그럼 각 B는 예각이고? 그럼 여기가 지금 베타면 베타 마이너스 파이는 여기쯤이겠네? 그걸 대입한 녀석의 값은 이거랑 절대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절대값은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이 녀석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야. 절대값만 부호만 바뀌니까 여기가 누구라고요? 베타 마이너스 파이라고요? 좀 이해된 거 맞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각인 B라는 각은 되게 작은 각이네. 그럼 B라고 하는 각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가 이상하다?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파이?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은 빗변의 길이 값이 누구라고요? 아, AB가 여기가 루트 6이라고? 그랬을 때 외접원의 반지의 길이 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길이의 값은 BC 길이가 필요한 거네? BC가 뭐죠?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으니까 BC 길이 자체가 지름인가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파이가 누군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파이가 누구냐고. 뭐 사인 법칙을 써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쉽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반지름만 구하면 된다고요? 코사인 파이면은 함수를 바꿔 안 바꿔?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근데 파이면 함수 안 바꾸잖아. 몇 사분면이야?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베타가 뭐든지 간에 베타는 예각 지금 180도에서 예각을 뺐으니까 이거는 둔각 2사분면 2사분면의 코사인 보는 이 값이 지금 2R분의 루트 6입니다. 베타는 실제 각은 둔각이지만 함수를 이렇게 변형할 때는 베타 자리에 뭐가 있든지 간에 설령 이게 뭐 700 몇 도가 있든 1000 몇 도가 있든 이 베타 자리에 있는 건 무조건 예각 취급해. 그 베타는 고스란히 여기다 베타로 쓰니까. 우리 머리가 이거 베타를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사분면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코사인 베타의 값이 필요합니다. 코사인 베타가 필요하다고? 사인 값 알고 있잖아. 아이씨, 이게 좀 불편하네. 코사인 베타의 값을 구할 건데 베타는 지금 둔각이라고요? 그럼 코사인 베타의 음수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풀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를 선택했다가 둔각이니까. 제곱했습니다. 4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 4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뭐가 나가지? 4분의 4에서 4는 지워지고 이거 그지 같네. 2분의 루트 3? 아이씨 어떻게 처리하지 그를?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해야 돼? 2R의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분의 루트 6인데 난 지금 반지름 필요하죠. 코사인을 대입했더니 루트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6? 그러면 2R의 값이
번분수 계산했더니 3의 4분의 1승분의 루트 12? 맞아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이니까 루트 12. 근데 2는 약분했습니다. 분자 있는 값이 3에 2분의 1승, 분모 있는 값이 3에 이거 빼야 되죠? 3에 4제곱근 3의 값이 반지름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fx의 값은 임의 함수고요. 그 임의 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 녀석의 값을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여기 면적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면적의 값은 직사각형을 n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대충 그림 보니까 중간에 k번째 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n번째 사각형입니다. 쌤이 지금 바깥쪽에다 지금 사각형을 만들고 있거든? 그렇다면은 이 점의 좌표는 n등분하게 되면 여기 한 칸 한 칸의 길이가 몇이야? n등분했으니까.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죠? 이 점 좌표의 값은 두 칸 갔으니까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2예요? 이 점 좌표의 값은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k번째 거거든.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그렇다면 이 k번째 사각형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여기는 높이의 값은 함수값이죠. 이 녀석의 값이 k번째 좌표라고 한다면 이 함수값은 k번째 함수값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k번째 거의 넓이 구했습니다. k번째 거의 넓이의 값은 밑변값은 n분의 b-a 높이의 값은 이걸 대입한 함수값 함수한테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밑변값은 n분의 b-a 이거를 보통 참고서들은 이걸 귀찮으니까 이걸 xk라고 쓰고요. 이 녀석의 값을 델타 x라고 쓰는 편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다 썼습니다 지금. 이거는 k번째 사각형 넓이입니다. k번째 사각형 넓이인데 이 녀석의 값을 첫 번째 것부터 n번째까지 모으면 이 넓이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넓이 있잖아. 넓이의 값은 a부터 b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x축 둘러싸인 넓이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큽니다. 요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차의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리미트를 달아요? 리미트를 달면 이 사각형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선 하나하나의 넓이가 이런 선 하나하나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오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등호가 성립하게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요 녀석의 값을 뭐라고 부르죠? 이걸 정적분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정적분의 정의는 왼쪽에 있는 건 급수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급수의 값을 통해서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바깥쪽에 그리지 않고 안쪽에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안쪽에다 사각형을 그리게 된다면 왼쪽에 있는 함수값이 넓이가 돼요? 높이가? 왼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왼쪽 눈금의 값이 왼쪽 눈금을 대입한 게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점의 좌표의 값은 누군지 알고 있나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이걸 대입한 게 높이값이네요. 그럼 k번째 넓이의 값은 이렇게 되겠네. f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밑변값은 n분의 b-a죠. 이걸 k번째 안쪽에 있는 넓이입니다. 여기다 시그마만 달아주면 안쪽 넓이의 총합이죠. 근데 이 녀석의 값을 바꿔 쓰려고 합니다. 시그마 k 값이 fa 플러스 n분의 b-a k로 바꿨으면 1대2 반개 빵, n-대2 반개 n-1. 그래서 여기다 k 값한테 빵부터 n-1까지. 여기다 리미트를 달아준 거는 안쪽 넓이의 합의값의 극한값인 거죠? 그것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1부터 n까지든 0부터 n-1까지든 어차피 똑같이 정적분의 값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정적분의 정의를 설명했고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교과서 기본 예제 문제 형태여가지고 아마 변별력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넓이를 구하세요. 포물선과 x축, x는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값을 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적분을 급수엽으로 표현하신 다음에 극한값을 이용해서 급수의 값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포물선 x제곱, x는 2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선생님 수업을 못하겠다. 화장실이 날 부른다 지금. 지금 포물선이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x는 2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 면적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거를 정적분으로 푼다면 0부터 2까지 이거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넓이의 값은 3분의 8인가요? 그런데 두 번째 게 요구한 거는 이걸 잘게 쪼개라는 얘기죠. 내가 그리는 사각형은 바깥쪽에다 그려서 풀이를 쓰든 안쪽에다 그려서 풀이를 쓰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자, 이 점 좌표가 궁금합니다. 이 점 좌표가 누구예요? 난 지금 n등분했습니다. n등분했으니까 한 칸 한 칸이 밑변 길이가 n분의 2. 그럼 이 점 좌표가 누구냐고요? 네, n분의 2씩 k번 갔으니까요. 0으로부터 그러면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함수한테는 n분의 2k를 제곱한 값이 높이인가요? 밑변값은 n분의 2가 밑변값이죠? 근데 이런 녀석의 값을 열러 모으면 이게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입니다. 거기에 리미트를 달아준 녀석의 값이 급수값입니다. 넓이의 값을 급수로 표현했습니다. 이걸 극한값으로 계산하세요. 이걸 극한값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는 k가 변수라서 n 세제곱 앞으로 나오고요. 8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n 세제곱분의 8 그리고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제곱 우린 k제곱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6분의 n 플러스 1 이걸 극한값으로 처리하세요. 최고 3창, 최고창 개수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분의 16?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은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 아니네. 정훈 이것도 풀었어?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자,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 문제 읽었을 것 같고요. 이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좀 구하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L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데시벨? L은 데시벨. I의 값은 어떤 소리의 색이라고요? 변수의 값은 I하고 L은 변수고요. I0의 값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I0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러면 얘가 보인다. 이게 A죠. 여기가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에요? 2라고요?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은 2 L 프라임 10에 이걸 구하래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L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변수는 I라는 변수에 대한 식입니다. 미분한 녀석의 값은 이 상태로 미분하면 좀 헷갈리려나? L은 X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 로그 AX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XLN A분의 1 이게 지금 미세값이 10이잖아. A가 10입니다. 그런데 I0의 값 때문에 조금 헷갈릴까 무섭습니다. 일단 미분했습니다. I분의 I 곱하기 Ln 10분의 10 그리고 이제 뭘 곱해야 되는데 속미분한 게 I0분의 1이에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I한테만 대입했으면 좋겠고요. I한테 이거 대입했습니다. 2 곱하기 야 뚜둑 소리 내는 거는 이거 대입해요 I한테? 이거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이쁘게 정리하면은 요거까지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의 마이너스 24승? 10의 마이너스 17승? 아니다. 10의 마이너스 19? 그러면 10의 20승? 최대한 이쁘게 정리한 녀석의 값이 ln 10분의 2 곱하기 10의 20승이 가장 이쁘게 정리한 거라고요? 되신 거 맞아요? 왜요? 아니, 전 쪼개서 했는데. 쪼개서 했는데. 나는 분수니까 빼기로 바꿔서 했는데 그 뒤에가 사라져서 저는 미분했을 때 I0가 없어. 또 그렇게 얘기했고 보니까 그러네. 그쵸. 그래서 좀 이상해. 속미분하면 또 I0분의 1 있어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해볼까? L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0로그 I랑 빼기 10로그 I0. 그러네. 미분하면 I0가 지워지네. 희한하네. 미분하게 되면 앞에 녀석의 값은 I ln 10분의 10 뒤에 거는 I0의 로그 값은 숫자니까 지워지고 왜 I0의 이만큼 차이가 나지? 속미분 쌤이 이걸 잘못 썼구나. I0는 지워주는구나.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I0분의 I라고 썼어야 되는데 I0분의 I분의 1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I0를 빼먹었어요? 이건 소거되니까 쌤이 잘못했네요. 이건 없는 거죠. 없으면 답이 이게 아니고 ln 이대로 쓸까 그냥? 바꿀까 이대로 쓸까? 10은 약분되죠. 10의 4승 곱하기 ln 10분의
2? 네, I0가 하나는 나와야 이렇게 저거 대입 I에다가 I0를 지금 다시 하자. 다시 씁시다.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I0. 네, L은 10분의 10. 그러면 I의 마이너스 12승이어서 I의 마이너스 7승? 그럼 2 곱하기 10의 8승? 네, 이것보다 더 이쁘게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쪽이 몇 쪽이죠? 66쪽. 중복조합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중복조합은 앞에 공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NHR로 중복조합의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 다 더해서 21을 만족하는 의미인 정수 XYZW에 대해서 순서상이 개수의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0은 모든 숫자의 배수예요. 이를테면 0은 2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0은 6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방정식에서 의미인 정수의 순서상 개수가 필요합니다. 의미인 순서상 개수의 값을 수진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A, B, C를 더해서 10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A, B, C의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할 때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A, B, C의 값으로는 1, 2, 7도 가능한가요? 1, 2, 7의 값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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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라고 부여했습니다. 의미를. 빵 3, 7이라고 한다면 BBB, CCCC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A, B, C 3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10개 알파벳을 뽑는 경우만큼 순서상은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순서상의 개수의 값은 3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10개 알파벳을 뽑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산수할 땐 2개 더해서 1 뺐으니까 12, C, 10. 그래서 12C 2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A, B, C의 값이 10인데 A, B, C의 값이 자연수의 순서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없습니다. 1, 2, 7밖에 없습니다. 1, 2, 7 같은 경우에는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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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건데 A 하나, B 하나, C 하나 없애버리고 이 녀석의 값을 0, 1, 6이라고 해석한다면 얘는 A는 없고 B 한 개, C 6개예요? 그렇다면은 자연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건 A 한 개, B 한 개, C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거든. A, B, C 중에 10개를 데려와야 되는데 A 한 개, B 한 개, C 한 개는 데려왔다 치고 3개 알파벳 중에서 7개 알파벳만 데려오는 경우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연수 수상 개수의 값은 3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7개 알파벳만 뽑으려고 합니다. 그 녀석의 값은 9C. 그래서 A, B, C를 더해가지고 N이었을 때는 의미하인 정수라고 한다면 수진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연수라고 한다면 N- 네, 미쳤네요. 앞에 거는 3HN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3H N-3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의미하인 정수냐 자연수에 따라서 이제 공식화시켜서 문제를 풉니다.
그건 서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의미하인 정수의 순수쌍이라고 얘기했잖아. 알파벳 4개, 옆에는 21. 그래서 4, 7, 20, 산수했습니다. 더했더니 24? 3일 6분의 24, 23, 22. 아,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건. 88 곱하기 23이야? 2024, 2024? 24. 그런데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하인 정수의 순수쌍 중에 하나를 임의로 택할 때 x, y, z의 값이 모두 짝수였으면 좋겠다고? x, y, z가 모두 짝수면 w의 값은 홀수일 수밖에 없네. 그러면 x라고 하는 값 대신에 2x 다시 y 값은 2y 다시 z의 값은 2z 다시라고 한다면 x가 빵이면 x 다시도 빵이죠. x가 2면 x 다시는 1이죠. x 다시도 의미하인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홀수의 값인 w의 값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w의 값 1이었을 때가 w 다시는 0인가요? 1일 때가 0이에요. 3이었을 때가 1이고요. w 다시도 의미하인 정수네요. 이 값들을 싹 다 대입해서 1을 이항하고 2로 약분하면 x 다시 y 다시 z 다시 w 다시의 값은 10이에요. 1을 이항하고 2로 약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다 의미하인 정수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숫자는 4h 10 산수했더니 13c 321분의 지금 뭐야 또 6 약분했더니 22 곱하기 13 286.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지금 확률값을 구하고 있어. 방금 전에는 확률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거의 답은 뭐라고 해야 돼? 첫 번째 거의 답은 이거였고 2024분의 286? 약분은 못하겠어요. 약분 생략합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하인 정수 순서쌍들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할 때 x는 6의 배수였으면 좋겠고 y하고 z의 값은 짝수였으면 좋겠다고? x가 6의 배수? y, z의 값은 짝수? 방금 전에 건 셋 다 짝수였던 건데 6의 배수라고? 그럼 x값 대신에 6x-를 써야 되겠네? y 대신에는 2y-, z 대신에는 w의 값은 당연히 6도 짝수, y도 짝수, 짝수 다 짝수네? 짝수의 값이니까 w의 값은 홀수일 수밖에 없고요. 2w- 플러스 1이라고 알겠습니다. 여기는 다시들은 전부 다 의미하인 정수입니다. 그래서 오이씨 뭐가 되는 거야? 3x 다시 y 다시 이게 10. 근데 다른 것들은 개수가 똑같은데 얘만 개수가 다릅니다. 그 x-의 값을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x-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3개 더한 녀석의 값은 x-의 값 1이라고 한다면 2였을 때가 3이었을 때가 4가 되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의미하인 정수기 때문에 이때 순서상 개수는 따라서 3H10이면은 12C 2, 66. 두 번째 건 3H7입니다. 9C 9C면은 그 다음이 3H4입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3H1 31 31면 세 가지인가요? 다 더했습니다. 102에다가 18을 더했으니까 120? 그때 확률 구하라고 했습니다.
2024분의 네, 이게 약분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의미하인 정수의 순서상들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했는데 세 개의 합의 x하고 y하고 z가 모두 짝수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게 3의 배수 확률을 구하라고요? 그럼 이 사건을 A 사건이라고 칭하고 이 사건을 B 사건으로 칭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조건범위를 구하는 거죠. 세 개가 짝수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 3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범위를 값은 PA분의 그럼 PA의 값은 방금 전에 구했던 2번에서 구했던 거야? 2번에서 구했던 게 2024분의 그런데 A이면서 동시에 B인 거는 X의 값이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이기 때문에 X의 값만 6의 배수인 거야? 그걸 3번에서 구했고 그 녀석의 값은 2024분의 그래서 286분의 요걸 구하라는 얘기네. 약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4번 이게 마지막이야? 네. 4번에서는 A 벡터하고 B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K라고 바꿔서 쓰라고 합니다. AK 플러스 BK의 합력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합력의 값이면 이거 두 개의 순서상을 더하는 얘기잖아. X좌표는 X좌표끼리 더할 거고요. Y좌표의 값은 Y좌표끼리 더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된 건 맞나요? 근데 이 녀석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한 게 P 벡터라고요?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게 되면은 이 등비수열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이라고요? 그럼 공비의 값이 1-2분의 1분의 초항 2분의 1, 1-2분의 1 n승이야? 어차피 분모에는 2분의 1과 분자에는 2분의 1이 약분되죠? 내가 바로 이렇게 써도 이해되시나요? 수준이 된 거 맞아요? 그 다음 y좌표의 합의 값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대입하게 되면 초항의 값은 1입니다.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1-2분의 1분의 초항 1 곱하기 1-2분의 1 n승입니다. 분모의 2분의 1 번분수 계산했더니 여기다 2배 해줘야 돼? 2배 해주면은 2-2분의 1에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PN 벡터의 종점 좌표는 이게 우리가 OP 벡터의 위치 벡터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해주거든? 위치 벡터. 어떤 벡터가 원점을 시점하는 벡터가 OP 벡터라는 벡터가 있으면 시점이 원점, 종점이 P점이면 OP 벡터를 P라는 점의 위치 벡터라고 부르고 이 녀석은 종점 P점의 좌표로서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P점의 좌표입니다. 이 벡터 자체가 P점의 좌표입니다. 그러면 PN이라고 하는 벡터의 종점의 좌표, 이게 PN이라는 점의 좌표인 거네?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인데 첫 번째 문제가 시킨 거는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 PN 벡터의 종점 좌표를 PN이라고 한다면 이 점 순서상 자체가 PN이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n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 점이 한없이 뭐에 가까워지나요? 리미트 n이 점점 커질 때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1,2 이게 P점이라고? 그런데 n값 2보다 커졌을 때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Pn-1과 P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알파 대 베타로 내분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베타분의 알파의 값이 필요합니다.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Pn-1과 Pn 플러스 1의 값을 알파 대 베타로 내분한 거라고? 나중에 요건 좀 그지 같으니까 나중에 대입할게요.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이거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좀 짜증날 것 같고 곱했습니다. 알파 PN
베타 pn, 알파 pn 플러스 1, 베타 pn-1이라고요? 그럼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더니 알파 pn 빼기 pn 플러스 1의 값은 베타 pn-1 빼기 pn. 내가 필요한 건 베타분의 알파가 필요합니다. 베타분의 알파의 값 자체가 pn-pn 플러스 1분의, 그럼 내가 지금 pn 값은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n 플러스 n-1을 대입하겠습니다. n-1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아이씨 거꾸로 빼야 돼. 아이씨 거꾸로 빼기 싫은데. pn 플러스 1의 값을 썼더니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n인가요? 내가 지금 이거 빼려고 합니다. 빼게 되면 순서상이 내가 지금 분모값을 계산하는 거야. 지금 분모 중에 x좌표 됐든 y좌표 됐든 똑같은 게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먼저 x좌표를 pn에서 pn-n 플러스를 x좌표를 빼겠습니다. 1은 소거됐고 뺐더니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 빼기 2분의 1에 n승이에요?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n 대신에 n-를 대입한 게 위에 거야? n 대신에 n-1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이 x좌표의 나누기 한 값은 분모의 2분의 1만 더 곱해진 거지? 분자가 2배 된 거지. 그럼 이거 이겠네? y좌표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죠. x좌표로 계산해도 2배 된 건데 y좌표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위에서 밑에 거 뺐더니 2분의 1에 y좌표의 값이 2분의 1에 n승 빼기 2분의 1에 n-1승인데 거기다가 2분의 1에 n-1승 빼기 2분의 1에 n-2승이라고 써도 뭐가 그래도 어차피 분모가 2분의 1배 된 거고 분자는 2배 된 거죠. x좌표로 계산하든 y좌표로 계산하든지 간에 나누기 이거 쓸 때가 좀 x좌표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2가 답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세 번째 게 요구한 거는 1번에서 구한 점의 좌표는 1,2였잖아. 1,0과 1,2에서 Q점의 좌표가 있는데 Q점의 좌표는 누군지 몰라. Q점의 자취가 알고 싶어. Q점을 모르니까 Q점은 x, y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괄호 속에 있는 QA 벡터 플러스 QP 벡터의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벡터는 제일 중요한 게 A, B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는 종점으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으로 가는 벡터를 쓸 수 있습니다. 알파벳 시점에 잡혀있는 원점 좌표는 어떤 점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벡터의 값은 반드시 종점 좌표 빼기 시점 좌표로 쓸 수 있습니다. 종점으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으로 가는 벡터로 뺄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얘는 OA 벡터 빼기 OQ 벡터죠? 그 다음에 OP 벡터 빼기 OQ 벡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OA 벡터는 1,0? 1,0에서 x, y를 빼세요. 1,2에서 x, y를 빼세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2,2? 그래서 이 녀석은 2-2x, 2-2y라고요? 이거의 크기의 값이 1이라면서요.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 이전까지 거리를 잰다고요? 원점에서 거리 쟀습니다. 원점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크기라고요? 수진 이해돼요? 여기는 두 개를 더하면 2,2. 이거 두 개 더하면 2x, 2y.
따라서 양변을 제곱했습니다.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셈이 조금 산수만 한 줄 생략하고 싶거든요. 양변 제곱한 다음에 4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Q점의 자체입니다. 문제가 Q점의 자체 방식만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Pn이라고 한 점의 좌표는 아까 Pn이 있었는데 Pn이라고 한 점의 좌표는 지금 이게 Pn이었는데 Pn이라고 한 점의 좌표를 대칭 이동한 다음에 평이동하라고요? 제일 처음에 X축 대칭하라고 했습니다.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라고? 그럼 Rn이라고 한 점의 좌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1-2분의 1의 n승 컴마 보호를 바꾼 다음에 플러스 1 맞게 잘했나요? Rn이라는 점을 구했습니다.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두 개의 위치 벡터 5Rn 벡터 5Rn 플러스 1 벡터가 있습니다. R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요겁니다. 그런데 두 벡터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세타의 값이 어떻게 돼야지 코사인 값은 최소가 되나요? 각이 벡터와 벡터 사이의 각이 클수록이야? 코사인 값은 점점 감소하잖아. 코사인 값은 세타가 커질수록 점점 감소하니까 최소값을 가지려면 각은 최대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점의 좌표를 찍고 있습니다. R1을 점을 찍고 있습니다. R1이 점이 누구야? 2분의 1, 0? R1 값 2분의 1, 0이라고요? R2 구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은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아씨, 머리가 안 돌아가지? 맞네요.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R3 구하고 있습니다. 8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3? 8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첫 번째 5R1 벡터 5R2 벡터 그 다음에 5R3 벡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나간다면 점점 벡터와 벡터 사이 이웃한 벡터 사이의 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따라서 세타의 값이 최대일 때는 이때야? 그렇다면은 이 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냐? 네, 내적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5R1 내적 5R2의 값은 벡터의 크기 곱하기 네, 코사인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스타의 값이 최대입니다. 코사인 스타의 값은 크기분의 내적인 것 같습니다. 내적을 구할 때는 산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x좌표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해요. 그게 8분의 3. 첫 번째 5R 벡터의 크기는 맞아요? 5R2 벡터의 크기 구하고 있습니다. 16분의 9 더하기 16분의 4 16분의 13 루트 씌웠더니 4분의 루트 13 그때가 코사인 세타의 값은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원의 값은 유리화했더니 최소값이 13, 네, 이게 마지막 거의 답이네요. 요 정도 수준이면 광우대는 니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격